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신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합니다. 9년간 45개 기업의 사업 전환을 지원해 지역 산업의 체질을 혁신한다는 목표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터를 잡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50만 개와 283개. 이들 기업이 속한 세부 산업군을 보면 1차 금속과 기계장비, 운수업 등 기초 제조업이 80%를 넘습니다. 이 같은 저부가 가치 산업군으로의 쏠림은 지역 경제가 뒷걸음질을 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합니다. 시중은행과 부산시, 산업은행이 매년 500억 원 이상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자본 매칭을 통해 자펀드를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신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4-5개 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최대 500억 원의 사업 전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 최근 신산업 정보를 전달하는 등 성공적인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부산시 남동우 금융창업정책관입니다. 그 투자한 기업들 중에 앞으로 유망 기업이라든지 유망 분야에 대해서 이런데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게요라는 코치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펀드 운용 기간은 9년으로 설정했는데 이 기간 모두 45개 가량의 기업이 사업 전환에 성공하면 현재 광역시도 기준 14위권 수준인 부산의 지역 내 총생산이 5위권 내로 진입하는 등 지역 산업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전남 여수해상에서 부산 선적 어선이 침몰해 1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부산 서구에 있는 선사 사무실에는 적막감만 맴도는 가운데 부산시와 지자체도 재난대책본부를 꾸리고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 서구에 위치한 A수산 사무실, 전남 여수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 선사인 이곳에는 직원 1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적막감이 맴돌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사고 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했지만 오늘은 직원 2명이 여수 현장으로 떠난 뒤 사실상 사무실을 비운 상태입니다. 사무실 옆 그네트롤 어업협회에 마련된 사고대책본부에도 피해자 가족 일부가 찾아왔었지만 오늘은 모두 여수로 이동해 애타는 마음으로 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14명 가운데 7명이 부산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는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에 피해자 가족 전담 직원을 파견하는 등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4명 지도선이 이제 현장에 아침 7시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해경 선박하고 막 이렇게 같이 공조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부산 서구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직원 2명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오늘 가족품으로 돌아온 한국인 선원 4명의 빈소는 부산 시민장례식장 등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부산 선적 132톤급 어선인 서경호는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했고 선원 14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글로벌 금융인재를 키우기 위해 추진 중인 금융자율형 사립고의 부지가 다음 달 최종 낙점될 전망입니다. 부지 선정이 끝나면 학교 설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고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부산 금융자율형 사립고의 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선정위원회는 지난주 첫 회의를 열고 선정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선정위는 부산시와 교육청, 한국거래소, B&K 금융지주 등 각 기관에서 2명씩 총 8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선정위는 이번 주 중 부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지자체 공모에 나섭니다. 공모를 통해 3월 말 안에 부지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학교 건물과 강당, 기숙사, 운동장 등 최소 면적 이상이 필요한 만큼 부지 선정위의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줄인 뒤 현장 실사를 벌여 최종 선정합니다. 한국거래소 김정영 경영지원 본부장입니다.
기존 자사고가 의대를 보내기 위한 목표에 중점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경제와 금융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편성을 해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자사고는 일반고나 특수 목적고와 달리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개설 등이 자유롭습니다. 부산금융자사고는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방침인데 부산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취지에 맞게 성공적인 자사고 모델로 안착한 하나고나 민사고처럼 전국 단위로 우수 교원도 모집합니다. 거래소는 3월 부지 선정과 학교 설립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학교 법인 설립 절차를 밟으면 2029년에는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부산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는 단일화를 위한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1명만이 등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 후보인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은 추진위 측의 단일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거일까지 아직 50여일이 남아있어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취약 대상 아동 17명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취약 대상 아동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1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확인에 나섰고 지금까지 4명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일선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해 아동 13명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장난감 물총을 들고 은행에 찾아가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낮 11시쯤 기장군의 한 은행에서 직원과 손님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이미 손님과 직원들에게 제압된 A씨를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붙잡았고 손에 들고 있던 물건도 총기가 아닌 장난감 물총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 반쯤 부산 강서구의 한 철강 공장에서 용접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 A씨가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내 지게차 신호수 배치 여부 등 과실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알렉산드리아함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입항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함은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 등을 위해 오늘 오전 해군 작전사령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함은 전체 길이 110m, 폭 10m에 배수량 6,900톤으로 1991년 취역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부산 사하구가 다대포 앞바다에 민간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추진하며 주민 설득을 이유로 견학 일정에 예산을 반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하구는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상생 방안 수립 용역의 하나로 선진지 견학을 계획 중입니다. 군은 최소 5천만 원을 들여 지역협의회 소속 주민 12명 등을 대상으로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 제주도 또는 대만 견학을 추진할 예정인데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자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오전 중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5.5도, 습도는 30%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지일이었습니다. CBS